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산 LFP 배터리의 글로벌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 업체들도 이 LFP 배터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신형인 M3P 배터리 양산을 본격화하면서 2차 전지 시장에 또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게 LFP, M3P 배터리 용어가 많기도 많고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도 말이 자꾸 꼬이거든요. 이건 오늘 좀 상세하게 하나하나 좀 자세히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은 LFP 배터리, 요즘 중국에서 이제 이게 저가형으로 많이 알려졌었는데 이거를 많은 전기차 회사에서 쓰겠다고 하면서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LFP 2차 전지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사람들이 리튬 인산철 전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고요. LFP를 양극 활물질로 쓰는 이 또한 리튬이온 2차 전지입니다. 그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군요. 예, 들어갑니다. 보면은 종종 이게 리튬이온 2차 전지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또 그리고 이것은 중국에서나 쓰는 저가 제품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이 LFP 기술 자체를 개발을 한 곳은 그 오히려 북미 지역입니다. 먼저 개발을 한 곳은 북미예요? 네, 그리고 LFP라는 이 양극 활물질은 그 리튬이온 2차 전지 역사를 봤을 때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개발된 양극 활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그러니까 왜 지금 이렇게 이제 저가라는 좀 오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삼원계가 오히려 조금 더 많이 사용되기도 했고, 왜 그렇게 이제 나눠졌다고 보면 되는 그게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중일이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한국하고 일본이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최초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보통 우리가 약해서 LCO라고 부르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를 양극 활물질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삼원계가 나온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은 LCO와 삼원계를 가지고 이미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후발주자군요. 후발주자인 입장에서 그 모바일 ITS는 LCO 쪽은 하고 있었지만 중대형 쪽을 자신들이 하려고 했었을 때 보통 후발주자인 국가들의 특성이 우리도 그랬습니다만요. 차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자동차 보급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늦지 않았습니까? 애초에 산업화 자체가 사실상 최근에 됐다고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차세대 리튬이온 2차 전지 시스템 중에서 모바일 IT용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LFP로 선택을 한 것이고 가장 최신 기술이고 자기들이 이쪽을 먼저 투자를 하고 진입을 하려고 시도했을 때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봐야죠. 우리는 그러면 왜 LFP를 선택하지 않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삼원계 배터리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바일 IT에서는 LCO 쪽을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하고 있었고 중대형 쪽으로 갔었을 때 우리가 이 삼원계를 일본과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굳이 후발주자인 LFP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았던 거고 그 삼원계만으로도 충분히 그 LFP를 따돌릴 수 있다라는 그 당시에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삼원계와 LFP의 차이 일단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일단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둘 다 일종의 리튬이온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뭐 각 그 활물질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크게 다른 부분은 이 두 전지는 양극 활물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삼원계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원래 최초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고 해서 LCO라는 형태를 썼는데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은 구조로 봤었을 때 층상 화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코발트 자체가 비싸기도 하고 자연계에 충분하지 않으니까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소위 그 전위금속
계열 원소를 네. 차근차근 채택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게 니켈 쪽으로 갔었을 때 100% 니켈로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같은 특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전이금속 원소를 블렌딩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삼원계라는 것이 사실상 그 상용화가 됐고 대표적인 삼원계는 NCA라고 부르는 게 있고 네. 우리나라가 보통 주력으로 하는 게 NCM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NCM과 NCA라는 거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네.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망간. 네. 사실 이게 그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처럼 이름을 붙인다면 NCM, NCA라고 붙일 게 아니라 LNCMO 혹은 LNCAO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심플하게 네. 시장에서는 NCA하고 NCM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런데 이 LFP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요. 원래 90년대에 그 리튬이온 2차 전지를 저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은 그때 코발트 말고 대체를 할 수 있는 게 니켈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네. 사실 철 기반의 층상화물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했었어요. 니켈도 비싼가요? 비싸죠. 네. 그리고 자원 부족량 자체가 네.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아이디어하게 봤을 때는 철만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철 기반의 층상화물이 합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상 포기를 하고 있다가 네. 2000년이 넘어가면서 그 이 LFP라는 형태가 네. 리튬이온 2차 전지의 양극 활물질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게 전자 전도도가 낮아가지고 못 쓰던 물건이었어요. 네. 근데 신기술들이 몇 가지 채용되면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간 거고 이때 채용이 된 신기술들이 전부 다 북미 지역에서 개발이 됐어요. 그럼 북미 지역에서 개발이 됐는데 중국에 가서 이렇게 좀 글로벌까지 펼쳐지게 된 이유가 뭔가요? 그건 아까 제가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 후발주자들은 차세대를 선정하는 그 차세대를 선택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북미에서는 왜 발달이 안 된 거예요? 북미에서 발달이 되지 못한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이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네. 봤었을 때 한중일이 선진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모바일 IT용이라는 그 인식이 강해가지고 90년대에도 사실 한중일 말고 딱히 뭐 북미라든지 유럽에서는 하질 않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모빌리티라든지 이제 그리드 쪽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이 중요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북미 지역과 이제 유럽 지역에서도 자기들도 2차 전지 산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근데 원래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도 90년대에 일본이 리튬 이온을 상용화 시켰을 때 자기들은 차세대를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때 북미나 유럽에서 선택했던 차세대가 어떤 건가 하면 전고체 전지였습니다. 전고체 전지요. 네. 네. 근데 전고체 전지는 30년째 상용화가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전고체 전지 부분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LFP에 대해서도 너무 알아야 될 게 네, 많아서요. 그쵸. 네. 네. 일단 LFP는 중국이 차세대로 선택을 해서 후발주자인 중국이 지금 네.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간 것이고 우리는 전략적으로 여기에 연구개발비를 쏟느니 잘하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가지고 좀 잘 가보자라고 해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잘 그쵸. 해내고 있는데 LFP 배터리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잘 신기술을 도입해서 잘 개발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을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게 된 뭔가 이렇게 촉발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기술 때문에 LFP를 전기차에 이제 실기 시작한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LFP가 양극 활물질로 쓰기에는 네. 전자 전도도도 네. 떨어지고 해서 네. 원래 못 쓰던 소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때 나노 기술이란 붐이 일었죠. 그래서 그 LFP 자체가 나노 포스페이트라고 해서 나노화시키는 기술과 그 다음에 몇 가지 금속을 도핑하는 기술, 또 그 다음에 금속 말고 카본을 도핑하는 여러 가지 핵심적인 기술들이 확보가 되면서 네. 양극 활물질로 쓸 수가 있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게 원래 미국 지역에서 그 한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었다가 네. 그 회사가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으로 팔렸고 네. 중국 쪽에서 이 LFP를 가지고 201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결국
시장 진입에 성공을 한 게 네. 현재 상황인 거죠. 그게 사실은 LFP 배터리를 전기차에 탑재를 하게 되면 3원계 배터리보다 이제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 거리가 3원계 배터리는 한 800에서 900km 정도라면 LFP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충전하는 거에 비해서 안 나온다. 이런 이제 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에 주로 3원계 배터리를 탑재를 했던 것 같은데 LFP로도 충분하다라고 여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지 산업하고 자동차 산업이 생각보다 괴리가 많아요.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릴 때 배터리를 이야기하고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몇 킬로 가는 배터리라는 표현은 저는 쓰지 말자고 얘기하거든요. 왜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것에 대한 명확한 그 발레를 테슬라가 보여줬는데 네. 주행 가는 거리는 배터리를 장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납니다. 물론 네. 그렇다고 해서 짐이 될 정도로 무한정 장착하면 안 되고 네. 자동차의 무브먼트 자체가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에서 최대치를 장착하면 주행 가는 거리는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비랑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지금의 연비. 연비라고 하는 건 효율이잖아요. 네.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어느 정도 용량이 장착됐냐에 의존을 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의 요즘은 배터리 전기차는 전비란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보는 거죠. 그런데 LFP 쪽이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 뭐 중국에서나 쓰는 그 저가 2차 전지라는 네. 이상한 오명을 쓰고 있다가 네. 이 LFP가 장난이 아니네라는 그 시각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테슬라가 네. 그 테슬라의 엔트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3에 그 중국에서 그 LFP CATL 거를 채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데뷔를 시켰고 네. 그 LFP 기반의 모델 3가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 등등 그러니까 중국 밖으로 네.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LFP를 그 장착한 배터리 전기차도 충분히 주행 가는 거리를 뽑아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 주행 가는 거리가 어림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는 거리 한 400km가 넘어가니까 네. 쓸만하다. 네. 그러면서 LFP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죠. 네. 사실 그 전기차 충전소가 곳곳에 많아지게 되면 뭐 800km까지 가는 게 조금 못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400km 정도 가다가 충전해서 가면 되니까 부족함을 느끼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엔 그런 전기차의 보급과 또 충전소의 보급이 또 맞물려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3원계 배터리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란 말이죠. 근데 이걸 따라가야 되는 우리가 잘하는 걸 하면 되는 거 아닌가. LFP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꼭 따라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따라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은 그 모빌리티 쪽이나 그리드 쪽으로 갔었을 때 네. 먼저 LFP를 하고 네. 그 다음에 3원계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요. 우리는 3원계만 갖고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거고 시장이 3원계로 지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문제는 시장이 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전지가 돼버린 거예요, LFP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굳이 3원계만 갖고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그 판단 자체가 네. 틀려버린 거죠. 그럼 이제 그거를 뒤늦게라도 현재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배터리 3사는 고객사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사들이 차근차근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네. 원하는 고객사가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그 LFP 배터리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특히 말씀처럼 그 리튬이온 2차 전지의 가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3원계를 가지고 엔트리급을 커버하기가 쉽지가 않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FP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고 네. 입증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거에 더해가지고 그 자원 부존량의 한계라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꾸 보통들 그 리튬만 갖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리튬 못지않게 사실 자원 부존량의 쇼티지가 날 수 있는 게 니켈이었어요.
자원이 부족하다. 예, 즉 그럼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리 수요가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니켈의 양도 무한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철 기반의 2차 전지가 필요하다는 거는 90년대부터 저희끼리 해왔던 이야기예요. 네, 다만 그 기술력에 있어서 신기술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는 좀 잘 안 되는데 하다가 이게 이제 전환점이 생기게 된 거군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제품화가 네. 되고 상용화가 되니까 그 기술을 시장에서 사용을 해보고 네. 자동차 회사들이 써본 다음에 충분하네. 네. 그러니까 1번 타자가 성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이 소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나도 쓰겠다, 나도 쓰겠다 하면서 지금 너도 나도 다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배터리가 되어 버렸고 우리는 원래는 선발주자였는데 후발주자로 다시 밀리게 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 시장을 잃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거든요. 바로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어디에서 위기감이 발생하는가 하면은 네. LFP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와 삼원계 기반의 2차 전지의 시장 전망과 점유율을 봤을 때 네. LFP 기반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삼원계를 넘어선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순간부터 불안감이 발생을 했던 네.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LFP를 찾기 시작했고요. 네. 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해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르는 그 우리는 보통 ESS라고 네. 많이 부르고 미국이나 유럽 쪽은 EES라고 많이 부르는 형태가 있는데 네. 이쪽도 대거 LFP로 넘어가고 있어요. 배터리가 필요로 하는데 그걸 LFP로 이제 예, 사용. 그 전에는 네. 그쪽도 3원계를 썼었는데 LFP로 지금 대거 넘어가고 있고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메가팩이라고 해가지고 뭐 차세대 메가팩은 전부 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3원계 쓰지 않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소위 3원계 기반의 리튬이온 2차 전지도 공급이 완화하지 못했던 부분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원의 한정이 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도 비싸고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셀 메이커에서도 제때 공급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게 거꾸로 해석이 돼서 배터리 업체가 슈퍼을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었죠. 네.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네. 일단은 뭐 시장이 원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을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점점 확장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M3P 배터리라고 하는 게 또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 M3P 배터리는 또 뭔가 일단 그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그 보통 2차 전지, 특히 리튬이온 2차 전지 쪽을 좀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네.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죠? 틀린 건데 첫 번째, LFP는 에너지 밀도가 현재 이론적 한계까지 도달했다. 즉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라는 네. 이상한 그 선입견이 있었고, 물론 뭐 그와 덧붙여서 전고체 전지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이건 잠깐 젖혀두고요. 네. 근데 LFP가 그 이론적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없다는 것 자체가 틀린 이야기였던 게, 에너지 밀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그 전기차에 만약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가 높은 소위 단위 전지를 채용하게 되면 네. 같은 부피의 배터리 팩을 장착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3원계 쪽이 LFP보다 우월하다고 얘기할 때가 네. 에너지 밀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배터리 팩을 장착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LFP는 한계가 있다라는 오해가 있다. 근데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건데 네.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게 맞아요. 풀로 다 뽑아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아까 여쭤보셨던 M3P 같은 경우가 그 LFP 계열 중에서도 차세대 LFP라고 부르는 타입이거든요. 결국은 LFP의 연장선. 예,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발전된 형태라고 예, 보면 이거를 되겠네요. M3P 말고 또 LMFP 혹은 LXFP라고 해가지고 네. 그 철이 아닌 다른 전인금속 원소를 치환을 한 그 LFP 계열들이 있는데 네. 이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나 하면은 그 전지에 전압이 올라갑니다. 네. 이게 왜 그런가?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에너지 밀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용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셀의 전압 두 가지를 곱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용량은 그 이론적 한계를 다 쓰고 있는 게 맞지만 네. 그 차세대 LFP라고 부르는 것은 전압이 더 높은 형태예요. 네. 뭐 애초에 그 리튬이온 2차 전지라는 것 자체가 그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리튬이온 2차 전지는 현존하는 2차 전지 중에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은 네. 2차 전지거든요. 그런데 용량은 크지 않습니다. 용량은 소위 그 니켈 MH보다도 용량이 낮아요. 근데 왜 에너지 밀도가 높으냐? 네. 니켈 MH보다 리튬이온이 전압이 3배 이상 높습니다. 전압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전압 곱하기 용량이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밀도. 그러면은 예. 이제 뭐 전기차로 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한 번 충전해서. 그리고 그럼. 원래 그 단위 전지의 전압이 높다는 얘기는 그 일정 그 용량이나 일정 전압의 배터리 팩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시키는 배터리 개수가 줄어들죠. 안에 탑재되는 그럼 차도 가벼워지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예, 특히 또 요즘 같은 경우가 배터리 팩을 개발을 할 때 네. 고전압 팩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 에너지 밀도를 얘기할 때는 네. 용량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용량이 높고 전압이 높은데 어떤 전지는 단위 전지의 전압이 높은 전지인 네. 거고 어떤 전지는 용량이 높은 전지인 거예요. 그래서 LFP 같은 경우도 차세대 LFP로 갈 때 변화는 주로 어떤 변화가 있나 하면은 그 단위 전지의 전압이 높아지는 방향입니다. 그럼 M3P도 그런 장점을 장착한 발전된 LFP 형태. 그렇죠. 네, 물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이렇게 전압을 조금 더 높인 방식인데 네. 또 전압을 높이다 보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LFP의 장점을 좀 훼손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 쪽에서도 차세대 LFP 개발을 하면서 그 훼손이 된 장점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고 뭐 이 정도면 쓸만하다 싶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네. 그 LMFP나 아니면 이 M3P가 M3P.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럼 중국에서 중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개발해서 내놓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중국이 개발해서 내놨죠. M3P는요? 예, 최초의 네. LFP 기술은 미국과 캐나다 쪽에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했지만 이 LMFP와 그다음에 M3P는 중국에서 네. 가장 앞서서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단 뭐 LFP는 중국이 이제 선점을 많이 했고 우리도 따라가는 양상이고 일본에서는 뭐 토요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면 전고체 배터리 예.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는 지점들이 좀 방향성들이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일본에서는 토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서 2027년에 내놓는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그렇게 꿈의 배터리인가라는 질문 먼저 드릴게요. 일단 전고체 전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면은 그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리튬 금속을 응급 활물질로 쓴 형태를 주로 네.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토요타 같은 경우는 리튬 금속뿐만 아니라 기존의 리튬이온 2차 전지 방식의 전고체 전지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토요타도 일단 먼저 토요타 로드맵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토요타도 현재 전 세계적인 전기차 쪽의 2차 전지 채용 트렌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하이엔드 쪽, 럭셔리카라든지 중급 이상 차들은 3원계를 사용하려고 네. 하고 있고요. 엔트리 레벨은 LFP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토요타가 자기들은 차세대에서 전고체 2차 전지를 한번 해보겠다 네. 하면서 27년도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보도를 보고 한번 토요타의 발표를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는데 토요타의 CTO하고 그 연구자라든지 대표들이 그 이야기한 그 워크샵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취재된 내용은 있는데 네. 토요타의 워크샵 내용에는 없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취재하신 분들이 바로 했다고 봤을 때 네. 워크샵을 찾아가서 뭐 CTO하고 뭐 직접 대화를 나눈 내용일 가능성이 더 크겠죠. 네. 다만
공개된 내용은 없다. 보질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앞서서 이제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30년째 개발이 지지부진하다. 네.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조금 힌트를 주신 것이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용량도 모두 한계가 없을 거라는 오해가 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는 그냥 진짜 꿈속에만 있는 배터리인 것인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그 전고체 2차 전지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보통 큰 착각을 하는 이유가 전해질이 고체 전해질이기 때문에 네. 극판을 성형할 때 전고체 전지는 고체 전해질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양극판만 하더라도 리튬 이온계보다 리튬 이온 2차 전지로서 액체 전해질을 쓴 시스템보다 낮아요. 네. 그럼 일단 에너지 밀도가 낮죠. 그 다음에 응급 활물질을 현재로서는 리튬 금속을 썼을 때만 가능한 한의 그 최대치의 에너지 밀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리튬 금속을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러저러한 안전성 테스트 다 통과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드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모바일 IT라든지 네. UAM 같은 방식이면 모르겠는데 문제는 모빌리티다. 네. 모빌리티 쪽에 2차 전지가 채용이 되면서 망가지는, 즉 파괴 고동 자체가 모바일 IT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실 지금 리튬이온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안전성 문제 지적받는 게 거의 다 뭔가 하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수준의 파괴가 일어났을 네. 때 안전성 문제가 지적받고 화재가 있거든요. 크게 난다거나 이런 그러니까 것들. 추돌 같은 네. 거. 근데 추돌 중에서도 바닥을 치고 올라와서 셀 자체가 망가지는데 네. 무지막지하게 망가지는 사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주장되고 있는 전고체 2차 전지가 응급 활물질을 리튬 금속으로 썼을 때 안전할 것이냐. 네. 오히려 망가졌을 때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는 패턴 자체가 네. 리튬 이온계와 다르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르게 일어나고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다. 오히려 위험한 부분도 네, 있어요. 있는 부분도 있다. 근데 토요타에서는 어떻게든 리튬 이온계를 해보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걸 이미 인지를 한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과 신기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일단 상용화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네.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네. 뭐 다른 건 몰라도 토요타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의 공급망 부분도 차근차근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전고체 배터리 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현재 파일로면에서 가장 앞선 곳이 삼성 SDI죠. 네, 그러면 전고체 배터리에 어떤 그 신기술이 진짜 전기차로 이제 보급이 되려면 트리거 같은 기술이 나와서 네, 이제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고 안정성도 확보가 돼야 에너지 밀도도 높고 뭐 이런 배터리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겠군요. 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뭐랄까 지금 개발사들 자체가 그 보통 인증 평가 수준의 안전성 확보에 아직은 머물러 있고 네. 거기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결국은 실차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채용을 하고 네. 그 차를 가지고 아주 복잡다단한 사고를 모사해 봤을 때 네. 정말 불이 안 나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일단 전고체 배터리는 조금 먼 이야기 같고 먼 이야기죠. 네. 그리고 LFP 배터리는 이미 이제 시장을 선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계열에 뛰어들기 위해서 더 많이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3원계 배터리는 또 따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원계 배터리 자체도 하이엔드 쪽에는 무조건 필요하고요. 네. 특히 그 테슬라에서 셈이라고 부르는 형태의 그 트레일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무지막지한 중량을 끌고 가야 되는 차량들 이때는 고성능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3원계로만 커버가 가능하지 LFP로는 커버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교수님한테 진짜 너무 정확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포맥스디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포맥스D 아나운서 강래원입니다. 더 많은 실시간 경제 뉴스와 경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